자, 이제 이런 거 보면 미국이 이제 뭐 연방을 탈퇴한다는 여론도 뭐 어떤 지역에서 민주당의 좀 비중이 높고 어떤 지역에서는 공화당 비중이 높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30~40%. 그 다음에 주에 들어있는 카운티가 야, 그 우리 주 마음에 안 들어. 옆에 주랑 우리는 같이 통합할 거야. 이런 움직임도 막 나오고. 이게 다 산살이 찢어지는 그 현상들이죠. 이런 와중에서 미 하원의 민주당이 이제 트럼프를 사냥한다 이러고서 깃발을 들고 나온 게 1월 6일 위원회입니다. 1월 6일에 아시다시피 그 의사당의 시위대가 몰려간 날이죠. January 6th Committe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 그 위원회에서 걸판지게 판을 벌여놓고 이제 그걸 이제 인민재판의 그 말하자면 극장으로 사용하려고 한 거예요. 로 카나 캘리포니아 출신의 미국 민주당 의원이 1월 6일 위원회는 트럼프를 불러서 청문회를 할 것이다. 트럼프 신문하겠다 이거예요. 1월 6일 위원회의 핵심이 뭐냐면은 트럼프가 1월 6일 날 반란을 선동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사실상의 피고로 불러다가 앉혀놓고 쪼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1월 6일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되는 그런 의원들은 짐 조던과 같은 애초 반란이 없었다라는 관점을 가진 사람은 그 위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해요. 또 매들린 딘 펜실베니아 출신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맥카시는 트럼프의 반란을 은폐하려는 중이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하원 의장의 펠로시 아니에요. 이 공화당 원내대표 맥카시, 즉 공화당이 추천한 그 1월 6일 위원회 위원 중에 2명을 펠로시가 거부했어요. 그 2명은 누구냐? 오하이오의 짐 조던, 인디애나의 짐 뱅스입니다. 다 살벌한 아저씨들이고 그 전에 트럼프 2차 탄핵 때도 물론 반대했었고 그 다음에 그 하원에서 기억하시지만 하원 쪽에서 선거인 명부에 대해서 펜실베니아 선거인 명부 왔을 때 반대합니다 하고 이렇게 손드는 사람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걸 펠로시가 거부한 거예요. 이 짐 조던이나 짐 뱅스 같은 사람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나는 체니 불러다가 1월 6일 위원회에 앉힐 거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바이파티산 아니에요. 체니는 물론 공화당 사람이지만 공화당에서 누가 갈 것인가는 공화당이 뽑아줘야죠. 자기가 지정하는 게 아니죠. 리즈 체니를 펠로시 자기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공화당에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화당에 보내준 건 안 된다 그러고 펠로시가 지 맘대로 나는 저 공화당 소속 체니랑 같이 일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판 깨잔 소리죠. 그래서 판이 깨졌어요. 1월 6일 위원회 구성이 무산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아침에 무산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뭘로 봐야 되냐면 민주당이 1월 6일 위원회 구성해 봐야 그 안에서 뭐 반란이 아니냐라고 해서 경론이 벌어지고 거기에 트럼프 불러다가서 쪼았는데 그게 국민들한테 모양새도 안 좋고 트럼프가 또 워낙 달변이고 말이 빠르니까 트럼프 앞에서 말로 당할 도리가 없고 그래서 박살날 것 같으니까 민주당이 유산시킨 거다 일부러.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뭐하러 1월 6일 위원회 같은 걸 만들겠다고 하원 결의를 했냐고. 그냥 아니면 말고 뒷일 생각하지 않고 마구 내지르는 행태예요. 지금 민주당의 그 행태를 보면 1월 6일 위원회도 건도 그렇고요. 그 HR1 그러니까 하원 의결 1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법 이름은 For the People Act 인민을 위한 법이죠. 이게 혹은 민중을 위한 법. 이게 뭐냐면은 이제 투표하러 갔을 때 뭐 그 아이디 같은 거 검사할 필요 없고 모든 사람한테 마음대로 우편 투표 보낼 수 있고 이런 식의 법 내용이 돼 있는데 이게 다 위헌이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헌법상 투표의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체를 주로 해놨기 때문에 연방법에서 주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 투표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꽃나라를 하면 이게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인데 그래갖고 그거 지금 무산돼 버렸거든요. 하원은 잘 통과했죠. 상원 가서 무산돼 버리죠. 당연히. 그리고 그게 사람들을 자극해서
지금 30개 주에서 40개 법안인가가 나와갖고 이 무결선거, 그러니까 election integrity 이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무결선거입니다. 그냥 공정선거가 아니에요. 무결이라고 할 때는 제도적으로 공정선거라 그러면 이게 제도의 문제인지 운영의 문제인지 헷갈리는데 무결선거라 그러면 제도와 운영 둘 다 포함하는 거예요. 빠져나갈 틈이 없는 완전 무결하다 이거야. 무결선거. election integrity. 그래서 그 HR1 그러니까 인민을 위한 법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가서 막 계류되고 이러니까 각 주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선거제도를 강화하는 법들을 쫙 통과시켰다고요 지금. 그거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거나.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긁어 부스럼 맞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즉 다시 말하자면 얘들이 지금 행태가 뭐냐면 뒷일 생각 안 하고 막 내지르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막 내지르는 거예요. 이건 리더십 붕괴했다는 소리입니다. 어디 극좌 애들이 와서 로비해서 의원님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러면 몇 명 의원 움직여서 으쌰으쌰 해서 퍽 띄워놓고 아니면 말고. 띄우면 또 펠로시가 그걸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 여자는 머리하러 돌아다니는지 바쁘죠. 할머니가. 그러니까 조정 안 하고 그냥 다 통과시키는 거 하원. 그러면 상원 가서 다 안 되고 그게 국민들 자극하고 국민들이 자극받고 각성받는 그 에너지에 바탕을 해서 각 주에서는 그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입법이 통과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트럼프를 사냥하라라고 깃발을 들은 거예요. 1월 6일 위원회는 하원이. 그 스텝 꼬여갖고 지가 지풀에 그냥 넘어져가지고 앞에 개똥에다가 얼굴 이렇게 처푸덕한 거죠. 자, 이 와중에 이제 그 펠로시의 절친 그리고 이제 족보로 보면 네오콘, 그러니까 딕 체니의 딸이고 자기 자신의 족보도 네오콘이죠. 딕 체니, 그 다음에 존 맥케인, 뭐 럼스펠드,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부시, 아버지 부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족보가 이제 그 네오콘 족보죠. 네오콘은 이제 강성 군사 개입주의자들이에요. 미국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강성으로 군사 개입해서 미국 주도 아래 현대적 그 민주국가를 이식해서 건설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진. 근데 사실 그 배경에는 군산복합체, 미 국방부의 매파 혹은 군산복합체의 그 무지막지한 논리가 안에 깔려 있죠. 그 과정에서 뭐 오일머니는 먹고 뭐는 또 뭘 먹고 이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팔이, 우파팔이 하면서 전쟁 벌리고 그래서 이익 관철시키고 뭐 이런 거에 저는 그게 네오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오콘 인맥에 이제 막내쯤 되는 거예요. 저 리즈 체니가. 그래서 이게 리즈 체니가 이제 트럼프를 그렇게 미워하죠. 그리고 아까도 봤듯이 펠로시랑 이제 라인업을 하고 있고. 리즈 체니가 지금 와이오밍의 그 연방하원, 5 연방하원인데 이게 이제 생명이 다해가요. 정치 생명이. 끝났습니다. 예, 트럼프 탄핵 찬성하고 뭐 난리를 부려가지고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트럼프가 와이오밍으로 가서 이 체니의 정치적 사망을 집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체니에 도전하는 그 체니 교체 주자들과 미팅을 합니다. 트럼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나에게 체니는 도라이 펠로시와 시시덕거리면서 나를 탄핵하겠다고 하다가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고 말했다. 체니에 대항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등장해서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있는 정말 뜨거운 프라이머리가 와이오밍에서 벌어지게 된다. 다음 주에 나는 와이오밍으로 가서 이들을 만나본 다음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뭐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1월 6일 위원회 아까 펠로시가 나는 리즈 체니 끌어들여서 할 거야. 리즈 체니도 공화당이니까 리즈 체니 여기 조인하면은 우리 바이파티산 양당이 순조롭게 같이 한 위원회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정도의 파트너예요. 리즈 체니가. 트럼프 가서
박살내 버리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저게 뭐야 이거 뭐 참 한심한데 할 정도로 지금 미국의 파열과 분열은 심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위대하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점과 가치를 둘러싼 분열은요, 반드시 할 필요도 있고 또 피할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 미국이 이렇게 찢어지고 있는 건 완전히 관점과 가치를 둘러싼 전쟁이거든요.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 즉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과 종교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을 섬길 거냐, 아니면 무한해체, 기후변화 내걸고 젠더 평등 내걸고 뭐 저기 CRT, 비판적 인종이론 이런 거 내걸고,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 식민주의 공격하는 드립, 그게 CRT죠. 그거 내걸고 이렇게 무한해체로 갈 거냐, 이게 둘이 완전히 지금 태도가 다르거든요. 삶과 세계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가 트럼프 공화 신주류 쪽은 이러한 미국이 주도해온, 미국이 인류에 기여해온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 미국의 가치, 미국이 섬기고 있는 가치를 더욱더 강화하는 주권국가를 만들어 가자라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배경을 보면 글로벌리스트 엘리트의 과도체제를 만들어 가자, 즉 서방 주권국가를 약화시키자라는 관점이죠. 두 개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세 번째는 중국에 대해서 MTR 동맹 쪽은 중국을 압박해서 순치하겠다, 거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지고, 트럼프 하는 말이, 야, 중국에 대해서 채무에 있는 나라들 전부 채무 변제 거부해라, 중국 때문에 코로나 생긴 거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을 압박 순치하겠다, 벼랑 끝으로 몰아서. 거기에 비해서 바이든 쪽은 오락가락 대중정책이죠. 저는 이걸 나도 몰라 대중정책이라고 봅니다. 자기도 이게 무슨 이렇게 반중인지 친중인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헤매요 지금. 반중 친중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도 몰라 대중정책, 오락가락 대중정책,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관점과 가치가 다른 걸 둘러싸고 지금 싸움이 붙었는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싸움이냐, 이게 얼마나 위대한 분열이냐 이거예요. 거기다 MTR 동맹은 구조를 완성시켰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싸움, 얼마나 위대한 분열이에요. 이 분열 속에서 구조가 완성됐어요. 민초, 스타, 정당. 마가라고 불리는 민초 흐름. 그게 작게 잡으면 전국에서 한 500만, 좀 많이 잡으면 1000만, 얼레벌레 엮여 있다고요. 1000만이면 인구의 3% 아닙니까? 우리로 치면 인구의 3%면 얼마냐면 150만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 20만짜리 선거구 하나 6,000명이 엮여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저거 지금. 만약에 500만이면 3,000명이 엮여 있는 거예요. 인구 1.5%.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스타. 지금 트럼프 저렇게 다니면서 여기 가서 일 처리하고 저기 가서 일 처리하고 계속 킹메이커 역할하고 분위기 잡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저 노인네가 자기 돈 써가면서. 물론 자기 돈도 아니에요. 지금 그때 모아놓은 돈이 요새 더 모였을지 모르겠는데 뭐 1,000억이 있었거든요. 세이브 아메리카 거기에. 그 다음에 정당 구조를 완성시키겠죠. 정당 구조가 완성됐죠. 그러니까 민초 스타 정당. 그러니까 공화 신주류. 공화당이 완전히 지금 공화 신주류로 아까 말씀드린 그 네오콘 작살났고요. 뭐 맥케인 뭐 숨졌고, 그 맥케인의 그 흐름을 잇는 가장 중요한 현역인 지금 저기 리즈 첸이 이번에 작살났고요. 그럼 앞으로 거기에 그거 누가 깃발 들겠냐고요? 네오콘 깃발. 아무도 안 들어요 앞으로. 그 다음에 저기 어디예요? 그 라이노 무늬만 공화당, 그것도 다 작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그리고서 공화당을 원래 공화당을 이제 그 트럼프로부터 뺏어내려고 월스트리트가 그러니까 기업 공동헌금 프로젝트, 그걸 팩이라고 불러요. Political Action Committee. 한 기업이 그냥 퍽 하고 돈 내는 게 아니라 업계나 기업들이 조직해서, 그러니까 한 그룹을 짜서 기업들이 그룹을 짜서 거기서 헌금 걷어서 갖다 주는 거.
그걸 팩이라고 부르는데 이 팩 헌금이 기업의 팩 헌금이 기업 정치행동위원회 헌금이 공화당의 수입원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저거 이제 군기를 잡겠답시고 2021년 1월부터 끊었단 말이에요. 월스트리트가. 그래서 군기를 공화당이 그럼 진이 빠져서 아유 잘못했습니다. 트럼프 같은 또라이 극우 끼고서 저희가 놀다가 미국 사회에 저희가 심대한 그 손해와 심려를 끼쳤네요. 저 트럼프 또라이 바로 숙청하고 왔습니다. 저희 앞으로 제대로 처신할 테니까 제발 돈 좀 많이 주세요.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1월 달에 월스트리트가 그 짓을 했을 땐 천만에 돈을 더 걷고 있어요. 근데 돈 주는 사람 누구냐? 개인들이야. 개미들. 그래서 공화 신주류가 기세가 당당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민초 스타 정당 구조가 완성된 거예요. 저게 MTR 동맹이. 그 다음에 다중차원 전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멀티디멘셔널 프론트인데 다중차원 전선이 완성됐습니다. 연방은 연방 차원에서 싸우고 연방 차원의 이슈들. 뭐 아까 말씀드린 인민을 위한 법에 대한 투쟁. 뭐 연방 차원 이슈가 있고 또 로컬 차원의 이슈, 주와 카운티, 뭐 선거법 개정해서 선거 무결성을 제고하는. 그 다음에 정당 차원의, 언론 차원의, 그 다음에 이제 텍 차원, 그러니까 텍이라는 빅텍들, 빅텍의 그 검열에 저항하는 차원, 지식인 담론 차원, 종교 차원, 또 비즈니스 경제계 차원, 민초 차원. 그러니까 각 굉장히 다중 차원의 전선. 저는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멀티디멘셔널 프론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다중 차원의 전선이 하나의 가치와 관점을 공유하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제가 무서워요. 참고로요. 저쪽 글로벌리스트들 진영은 저 다중 차원 전선이 하나의 관점과 가치를 공유를 못 합니다. 당연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CRT와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과 젠더 평등이 어떻게 같이 가요? 같이 못 가요, 저거. 그러니까 같이는 갈 수 있어요. 어깨 동무는 할 수 있는데 그 내부에 잠겨져 있는 철학이 공유는 안 되는 거예요. 철학이 달라, 사상이. 백인 우월주의 뭐 이런 거 비판은 역사 해석에 관한 얘기고 젠더 평등은 여성, 특히 동성애자들이 야 이거 그 스트레이트한, 그러니까 남녀 결합을 정상이라고 그렇게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온 그러한 사회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받았다라고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걔들 주장이. 그러니까 좀 다르죠, 많이. 기후변화는 기후변화대로 또 다른 논리고. 논리가 다른 애들이 야, 사회를 해체하는 거가 같아. 그래서 스크럼을 짜요. 이 논리가 다른데 사회 해체라는 목적, 뭐죠? 머리띠. 민주, 노동, 운동, 뭐 이런 머리띠. 뭐 노동, 해방, 이 머리띠. 그러니까 사회 해체. 빨간색에 검정 글씨로. 이 머리띠를 공유해서 스크럼을 같이 짜는 걸 인터섹셔널리즘. 그러니까 공유주의. 근데 내가 보기엔 그건 뭐냐면 스크럼 공유주의예요. 머슬 공유주의, 힘 공유주의. 그러니까 쟤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인터섹셔널리즘. 반면에 이쪽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가치와 관점이 같은 거예요. 가치와 관점이 같은 상태에서 표현이 멀티디멘셔널하고 매니폴드. 매니폴드라는 건 다면적이라는 소리. 다면적으로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여기가 100번 강력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조를 익혀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그러죠. 익히질 못하고 사용을 못해서 그러지. 전체적 구조는 굉장히 고급진 강력한 구조입니다. 쟤들하고는 구조가 달라요. 자, 이게 이제 미국서 됐단 말이에요. 다중차원 전선 구조가 완성됐고 민초 스타 정당 구조가 완성됐고 가치와 관점을 둘러싼 전쟁이라는 게 명확해졌고 따라서 이건 분열하면 할수록 이기는 게임이에요. 분열 축하드립니다. 미국 산산이 찢어져 가는 거 축하드립니다. 미국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미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